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대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뭐 유치원생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뭐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활약할 게 아니라 글로벌 리더가 될 테고, 자연히 세계 무대에 나가면 또 일본의 젊은 학생들, 일본인 친구들, 일본의 엘리트들과 독도에 관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독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챔피언이죠, 그죠? 근데 일본에 있는 학생들은 도전자 입장에서 아마 굉장히 맹렬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우리 땅이고 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가까운 나라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토 문제가 있죠. 우리 중국하고 국경을 또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 압록강이다, 두만강이다, 또 백두산이 어느 나라 땅인지, 또 간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아마 또 중국과 대립을 하고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토 문제가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보다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또 일본과 협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과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독도가 어떻게 생겼고 독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일본이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 또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입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나와 있죠, 그죠? 한국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 보시면 영어, 아라비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11개국어로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 판도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아까 우리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했죠, 그죠? 일본은 지리적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한국과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식생이 또 유사하기 때문에 지리적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장은 똑같죠, 그죠? 그렇다면 한국 정부 아니면 일본 정부, 어느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죠? 아니면 잘못 알고 있겠죠. 하나의 영토를 두고 두 나라가 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느 나라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훨씬 가깝죠, 그죠? 87.4km 떨어져 있고, 독도와 오키섬은 157.5km니까 약 2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 홈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는 87.4km라고 했는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92km 떨어져 있고, 일본 오키섬하고는 우리는 157.5km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157km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라 땅하고 조금 더 가깝고 상대국 땅과는 조금 더 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지리적인 표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7.4km는 과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 울릉도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동, 도동, 밑에가 이제 사동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공항을 만들고 있죠. 2028년이면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고 울릉도에 아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동과 도동 사이에 여기 이제 행남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바로 앞에 살구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바위 이름이죠. 여기는 이제 독도죠.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똥여입니다. 똥바위죠.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똥이라면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 독도가 똥이다. 독도에서 똥처럼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바위에 대해서 똥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과학자들이 이 주위를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붙인 이름인데 정부의 공식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똥이라는 이름이 친근한 이름이긴 하지만 뭐 공식적인 이름으로 붙이기에는 아직 조금 그렇다 해서 아직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안 붙어 있습니다. 동도, 서도 이렇게 두 가지 이 바위입니다. 이것은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오늘 아침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녹화를 한 거죠. 독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독도에 안녕하냐 하고 매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독도가 지금 잘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합니다. 이건 오늘 아침 11시경에 독도의 서도에 지금 화면이죠. 장마철이긴 하지만 비가 조금 오고 약간 개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갱이갈매기가 막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독도에는 약 160여 종의 새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 스쳐서 지나가는 이런 새들이 많고 주로 이제 여기서 서식하는 갈매기들이 이 괭이갈매기라고 해서 독도의 대표적인 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삼형제굴 바위가 있고 옛날에 강치가 많았다고 해서 우리 강치 옛 이름인 가재가 붙은 가재바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촛대처럼 생겨서 해서 촛대바위 또는 서 있는 모습이 장군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제 장군바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서도에서 바라본 동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조금 너울이 있어서 배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 시간에는 보통 여객선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붙어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통 한 해에 20몇만 명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한 200명 정도는 상륙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선회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울릉도를 가고 싶다 그리고 꼭 울릉도를 가서 독도를 가고 싶다 하시면 웬만하면 5월 달에 가시는 게 가장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뭐 4월 달에 가시거나 아니면 10월 달, 11월 달에 가시면 이렇게 파도가 세어서 너울 때문에 지금 밖에 방파제가 없습니다. 부두만 있지 방파제가 없어서 상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5월 달에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해서 독도를 갈 수는 있습니다. 서도와 동도 이렇게 높이, 둘레, 면적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도에는 이렇게 주민 숙소가 있고 85년도에 이제 최종덕 씨라는 분이 이쪽에 가서 이제 숙소를 지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어민 숙소를 지어서 독도관리사무소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독도 입도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식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민 숙소의 뒤편에 완전히 뒤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물골이라는 물을 모아놓는 저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도에는 경비대가 있고 이제 많은 시설들이 있죠, 그죠? 독도는
화산의 이 폭발과 용암이 굳어서 생긴 조면암이나 이런 식으로 안산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으면 부스러집니다. 지질학자가 얘기로는 100만 년이 지나면 아마 독도는 이대로라면 수면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천년기념물이고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생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독도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독도 위에는 못 올라가고 이 부두에만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시면 위에 독도 동도 정상에는 못 올라가시고 부두에만 있게 됩니다. 그래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표식을 하고 있죠. 이 바위는 동도 바로 입구에 있는 조면암인데 옛날 1950년대에 의용수비대 대원들이 여기서 생활할 때 이 숫돌 바위라고 해서 이 재질이 이 조면암 재질이 숫돌의 이 재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았다고 해서 숫돌 바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도의 모습이고 이런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부채바위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 부두에서 위에 꼭대기까지는 케이블카로 짐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땅 채송화라든지 독도에 한 60여 종의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5월 1일 날 독도를 방문했을 때 한 달 반 전이죠.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괭이갈매기가 번식을 하는 시즌이라서 새끼를 품고 있는 괭이갈매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새끼가 보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감동한 것 중에 하나가 독도에 와서 감동을 한 것보다는 이 괭이갈매기의 모성애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독도에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 독도를 이렇게 시찰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독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에 독도 경비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20-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괭이갈매기는 우리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이 알 곁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괭이갈매기가 새끼도 아니고 알인데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이 이제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괭이갈매기인데 동도에 가서 이걸 제가 많이 봤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촛대바위고 장군바위고 뒤에는 이제 당근봉입니다. 이건 이제 삼행제굴 바위고 독도에 가면 이렇게 천전바위도 굉장히 있습니다만 이제 해녀바위라고 해서 바위 위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예전에 해녀들이 여기에 와서 작업을 할 때 위에 올라가서 수산물도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걸 가리기도 하고 처음에 부두가 96년도에 생기기 이전에는 여기에서 배도 갖다 붙이고 하면서 독도에 상륙할 때 이용했던 그런 바위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녀 바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재들이 많았다고 해서 가재바위인데 지금은 이제 멸종했죠, 그죠? 1905년, 6년 이때 일본 어부들이 워낙 많이 남획을 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지금은 남아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가 이 독도에 있던 바다사자와 가장 유사한 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귀엽게 생겼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제가 이렇게 서 보니까 제가 키가 172cm인데 저보다 훨씬 길이가 길죠, 그죠? 키가 한 2m 40 정도 되고 덩치가 제법 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독도에는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곳도 많고 또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앞에 대한민국 뒤에는 이제 독도라고 써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독도 동도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 보면
이렇게 천정굴이 밑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굉장히 무섭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비대의 모습이고 경상북도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독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장 대포입니다. 그냥 이렇게 형태만 띄고 있지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한국령이라는 암각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예전에는 독도 등대 아래에 있는 우체통에 사람들이 편지도 집어넣고 했었는데 지금은 배달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를 방문하시더라도 저기에 연애 편지는 절대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등대 아래에는 6분 정도 독도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비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독도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영토라서 중요하다입니다만은 굉장히 무한한 잠재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독도가 단 하나 우리 섬이라서가 아니라 섬 주위에 있는 영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익을 지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독도 동도 정상부에는 영해 기점 표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 되겠죠. 실제로 독도는 46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생겨서 약 270에서 150만 년 전에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바다 속에 있는 그까지 보면 실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이 화산체 전체의 크기는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조그맣지만 밑에는 엄청난 화산체를 지니고 있는데 그 넓이가 무려 707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부산시 면적이 770 평방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서울이 이제 605 평방킬로미터인데 서울보다 크고 부산시의 한 90% 정도의 면적이 독도 아래에 있다. 그리고 높이는 2,300m 정도 되는데 우리 이 한라산과 백두산보다 더 사실은 높은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만큼 크고 우리에게는 학술 가치가 높은 이런 섬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원전과 더불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한번 외교부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쭉 우리 연대기와 더불어 연표와 더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과 관련된 연표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케시마 도해 면허, 그 다음에 일본의 도토리번 답변,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 이런 것들은 우리 안용복, 우리 독도를 지킨 안용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외무성 조선국 교재시마 레탐스나 태정관 지령 시마현 고시는 일본이 근대 국가로 변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린 조치에 관한 겁니다. 우리와 일본은 사실은 역사 발전 단계가 약간 다릅니다. 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중앙정부가 전체의 국토를 관할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봉건 시대를 겪었죠, 그죠? 그래서 각 지방의 영주들이 그 자기 지역을 통치를 했고, 일본에 있는 에도, 즉 도쿄, 현재 도쿄에 있던 쇼군, 우리 장군이라고 하죠. 그 쇼군이 영주들만 이렇게
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지방자치체처럼 각 지방마다 독특한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생살 여탈권을 영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을 자기 관할의 번을 넘어서 다른 번으로 간다 할 때는 요즘으로 치면 국경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868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은 봉건 국가로서 현재의 시스템과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재의 국가 시스템으로 일본이 근대화가 된 것은 이제 이 1868년인데 1868년 이후에 이제 중앙 정부가 영토를 관할하고 외교를 관할하면서 새로운 일본의 국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것들이 이 조선국 교제 심할래 탐서와 태정관 지령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때 일본이 현대의 근대 국가로 변모를 하면서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하게 지령을 태정관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태정관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의 국무총리에 해당이 되고 천황이 대통령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실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사료와 일본 사료가 나와 있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국사기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을 시켰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고려사 지리제도 마찬가지로 우상과 무릉이 본래 두 섬인데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세종실록 지리제도 삼국사기 고려사 지리제에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31년에 나온 동국예지 성남이죠. 지리지죠. 여기 보시면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이 우리 이 동해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산도가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일본은 이것을 약간 경시하는 아니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1531년도 정도에 이렇게 우산도와 울릉도가 섬의 동쪽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정말로 이건 중요한 우리에게는 자료가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몇 년이죠? 1492년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리적 지식은 대항해 시대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에 굉장히 생활 패턴이 다르듯이 우리 인류의 지식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나가서 대항해를 하면서 지리적 확장을 한 때는 15세기 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 초에 이 작은 독도와 그 다음에 울릉도가 우리 동쪽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가면 분명하게 일본이 얘기하는 이 마츠시마가 우리의 우산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적어도 18세기에는 우리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기요람은 왕이 보는 통치의 매뉴얼입니다. 어린 왕세자가 왕이 되면 과연 이 조선이라는 국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백성이 얼마 정도 되고 세금은 얼마를 걷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 보는 매뉴얼이 만기요람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독도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 삼국사기다, 세종실록 지리지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접해봤고 또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다 납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면, 일본은 공식적으로 2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아니라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입니다. 아까 우리 안용복 사건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05년 이전에는 울릉도가 다케시마였고 독도는 마쓰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정부가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하면서는 울릉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게 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1905년을 기점으로 이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다케시마는 울릉도죠. 그렇죠? 마쓰시마가 독도가 되겠습니다. 1905년이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에도 막부죠. 쇼군 이 통치하던 이 에도 막부에서 안용복이라는 어민이 일본에 건너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부들이 타국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당시 이 옥기섬을 관할하던 도토리본에 보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케시마, 마츠시마 그밖에 우리 도토리본에 속한 영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군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마라 하고 이제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용복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때 이제 취조했던 일본 관리가 남긴 기록이 월록구 병자년, 월록구 병자년은 월록 9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696년이죠. 그죠? 조선의 배가 일본에 와서 그때 기록해 놓은 각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용복이 지참한 지도를 일본 관리가 옮겨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강원도 쪽에 이 도 중에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있다. 즉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2006년에 이 자료가 밝혀져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힌 일본 쪽 자료는 일본에 있는 은주시청 합기는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삼국사기부터 세종실록 지리지 아까 쭉 많았죠. 그죠? 일본은 17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도 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 바깥에 있는 영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외무성이, 그전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과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외무성을 만들어서 조선국과 외교를 할 때 이때까지의 조선과의 외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울릉도와 독도가 왜 조선령이 되어 있는가를 조사해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국 교제심할 탐쓰고 태정관 지령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하나만 기억을 하시라 하면 사실 이것을 태정관 지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자료, 이게 이제 태정관 지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일본이 남긴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 아까 1667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인슈는 지금 독도에서 일본이 가장 가까운 옥기섬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사이토 토요노부라는 사람이 이제 남긴 기록이죠. 그죠?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본의 서북적 한계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지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근대 이전에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가 개정 일본 여지 로정 전도라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일본 땅에는 경의도선 같이 이렇게 사각선을 그어놓고 울릉도와 독도는 빼놓고 있습니다. 빼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렇게 언주시청 합기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케시마, 마츠시마는 일본 땅의 바깥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19세기까지 쭉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무성의 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조선과 스시마를 통해서 일본이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한 건데, 거기에 다케시마, 울릉도죠, 그죠? 마스시마, 독도입니다. 다케시마, 마스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죠? 태정관 지령입니다. 이게 태정관 지령에서 제일 끝에 보시면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다케시마 그 밖에 한 섬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해라 하고 이제 일본 관리들에게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붙어 있는데 울릉도와 그 동쪽에 독도 그림이 나와 있어서 다케시마 외 한 섬이 마츠시마, 즉 지금의 독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일본이 이제 자꾸 독도를 탐을 내니까 울릉도에 개청령을 내려서 고종 때 우리 이 백성들이 울릉도에 많이 건너가죠. 그래서 울릉도를 나중에 1900년에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를 이제 도감을 군수로 이렇게 승진을 시키는데, 그때 나온데 이제 거기 보시면 제2조에 군청의 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울릉전도는 물론 울릉도고, 죽도는 현재도 지금 대섬이라고 해서 죽도가 울릉도 옆에 바로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석도가 어디냐 하는 건데, 우리는 돌섬이라고 해서 독도를 석도가 독도다 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전라도 어민들이 불렀던 독섬을 독도라고 표시한 것을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는 좀 어려워서 석도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 이전에 우리는 5년 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석도,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1905년 시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했을까 하는 게 있죠. 우리는 1910년에 나라 전체를 일본에게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죠, 그죠? 그 이제 5년 이전에 독도를 먼저 빼앗겼습니다만은 이때는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죠, 그죠?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까지 넘보고 있었고, 또 일본은 거기에 맞서서 자기들이 이제 식민 제국주의가 되는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이기면서 비로소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됩니다만은 그때죠. 1904년부터 1905년 9월까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일 어정서를 일본이 1904년에 맺게 하죠, 그죠? 아까 1904년 2월 28일부터 러일 전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 대한제국의 어정서를 맺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4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함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할 때 러일 전쟁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지점들을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 것이 이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산에 일본 주둔 기지를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또 미군 기지가 되고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시찰을 하면서 거기에 막루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재정 고문은 일본인, 외교 고문은 외국인, 즉 그때 주미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스티븐슨을 우리 외교 고문으로 삼게 하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군함 니타카호가 울릉도와 독도를 이렇게 쭉 순시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독도를 이 섬을 독도라고 쓴다. 여기 보시면 독도라고 리앙쿠르 섬을 일본에서는 이제 량코도라고도 부르고 했습니다만은 독도라고 한다 했죠. 우리 독도의 옛 이름이 우산, 무릉, 자산 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만은 독도라고 한 것은 우리 기록에는 1906년에 심흥택 보고서에 처음 나오는데 일본 기록에는 오히려 1904년 니타카 행동일지에 먼저 이렇게 독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이 시마네 현의 수산 기업가입니다만 이 사람이 강치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량코도 즉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 달라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되죠. 그것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야마자 엔지로라는 외무성 관리입니다. 이 사람이 제국주의자인데 나카이 요자부로가 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조선 정부에다가 임차해 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조선의 땅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임차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하고 사주를 해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조선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카이 요자부로가 남긴 자기 기록에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독도가 왜 일본 영토로 1905년에 편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카이 요자부로가 일본 영토로 만든 다음에 자기에게 강치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것을 근거로 들어서 일본에서 각이라고 하면 우리 현재의 국무회의 같은 거죠, 그죠? 수상이 각 대신들과 결정을 하죠.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하고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서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을 맺어서 우리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를 해서 사실상 우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죠, 그죠? 명실상부하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름만 남아 있지 일본에게 나라를 반식민지가 된 그게 이제 을사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독도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첫 희생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의를 안 했냐면 안 한 건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정, 외교, 그 다음에 통감부까지 설치되어서 우리를 일본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이 얘기하는 일본 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반론은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의 팜플릿, 외교부의 팸플릿 같은 데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일본과 계속해서 이 독도를 가지고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있으면 보면 어쩔 때는 십몇 년, 어쩔 때는 짧게, 최근에는 좀 짧아집니다. 주기가 그죠? 7년 이런 식으로 독도 문제 때문에 큰 외교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끊임없이 주장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꼭 일본이 반드시 의도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인 이벤트 아니면 이런 해양법이 바뀐다든지 이런 그 국제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국제 해양법 질서,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과 일본이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2012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이 항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사건이 이제 유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위기로 발전하는 경우 아니면 금방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독도 문제를 관할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우리의 지금 대통령실이죠. 우리의 대통령실에 관계되는데 일본에는 수상관제인데 애칭으로 그냥 칸떼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수석 비서관이 그렇게 되듯이 일본도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내각감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여러 보좌관이 있으면서 거기에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라고 수상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 2013년에 이제 생겨서 10년 이상 지금 독도 문제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간 이렇게 일본이 독도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쭉 이렇게 보시면 공통적인 게 3월 말에 교과서 검증을 할 때 그리고 4월에 외교청서를 발표할 때 8월 달에 국방백서, 방위백서죠. 방위백서를 발표할 때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우리는 또 거기에 항의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제 8월 달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방위백서를 발표를 할 거고 거기에 또 우리가 또 항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되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 정책은 계속 이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영토는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독도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우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면서 아마 정책을 펼칠 것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대한 강경책을 펼쳤던 아베 정부도 독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의 정책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권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다르게 급격한 현상 변경을 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의 외교부가 펼치고 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외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흥분해서 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을 하고 지금 최근까지 회복을 못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뼈아픈 국익으로 봐서는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도를 우리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사실은 없고, 일본이 어떠한 공세적인 정책을 피워오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하는 것이 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기본 입장은 그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국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예상으로는 독도는 100만 년 후에는 수면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독도를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밟지 못하는 것은 풍랑과 침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훼손되고 있는 독도를 우리가 또 발로 밟거나 해서 인공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상륙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침식과 풍화를 겪으면서 100만 년 뒤에는 수면에서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럼 독도가 사라지면 한일 간의 독도 문제는 없어질까요? 독도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독도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죠? 100만 년 후에 독도 모습은 현재의 일본의 도쿄에서 1740km 떨어져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 영토입니다. 필리핀 해에 있죠.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가 사실 독도의 100만 년 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수면에 1m도 안 올라와 있죠. 그죠? 몇 미터 안 올라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파제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산발이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거죠. 보통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싸고 있는 이 테트라포트 산발이는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부서지지 않는 철로 이렇게 산발이를 만들어 놓고 50m 정도 콘크리트로 장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여기 히가시코지마라는 이 작은 섬은 1987년도에는 저 정도의 크기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콘크리트로 장벽을 치고 철제로 산발이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히타코지마라는 두 개의 조각의 하나인데, 보다 더 이제 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티타늄으로 뚜껑을 씌워놨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워낙 더 단단하게 보호를 해야 돼서 티타늄으로 뚜껑을 씌워놨는데, 이것은 원자 폭탄이 이후에 떨어져도 이 뚜껑은 안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태풍, 아무리 큰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이 작은 바위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일본이 이 바위를 이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바위는 만약에 섬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그죠? 반지름이 200캐리인 둥근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얻기 때문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독도가 수면에서 없어지려고 하면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죠, 그죠? 그래서 100만 년이 지나도 독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인구가 자꾸 급속도로 줄고 있으니까, 그죠? 독도가 없어지기 전에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죠? 앞으로 우리 인구 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 예측학자죠, 그죠? 데이비드 콜멜이라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얘기로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 275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725년 정도 남았네요, 그죠? 일본은 우리가 사라지고 250년 후에 3000년에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는 독도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되니까 인구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